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4과목 유통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통정보 같은 경우 요즘에 그 새로운 이론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꼬아서 나오기보다는 그 이론의 개념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사물 인터넷이 뭐냐, 뭐 그걸 이제 사례화시켜서 골라내는 정도 어떤 개념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 위주로 좀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시간을 좀 절약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정보, 자료, 지식 간의 관계. 예전에 시험에서는요, 지식은 거의 빠졌어요. 정보와 자료체의 차이점만 알았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흔히 말하는 지식 경영 아시죠? 자, 그 부분이 들어오면서 지식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구분을 아셔야 돼요. 자, 정보, 자료 다 똑같다. 예, 맞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왜, 어디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봐야 돼요.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과제를 주십니다. 과제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 그 순차적으로 뭐 서론, 본론, 결론, 본론 안에 뭐 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들 1, 2, 3, 4 순서대로 자료를 모아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주제에 맞게끔 관련된 자료는 죄다 서치합니다. 즉 순서에 상관없이, 그렇죠? 얘는 그거예요.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로 아직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은, 즉 이것을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냐?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가공. 그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만두속 만들 때 뭐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잡채 들어가고 파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고 했을 때 하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막 집어넣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 사실의 집합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고 놓고 봤을 때 이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본론에 있어서 들어갈 논거들이 막 3번, 뭐 7번, 1번 이렇게 뒤죽박죽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순서로 체계화시킵니다. 즉 얘는 뭐예요? 반대로 순서대로 가공된 정보입니다. 그거를 목차순으로 해서 뭐 서론, 본론 1, 2, 3 앞에 있었던 3, 2, 1이 섞였을 때를 정보를 가공해서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널리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최근에 들어온 지식을 보겠습니다. 정보가 축적되어 체계화된다. 보통 우리가 시장 조사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는 거 아시죠? 최근 몇 년 동안의 판매 기록 같은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하겠죠. 엑셀 파일로 하겠죠. 자, 그런 것들 다 저장해서 이를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팔아야 될 것들 또는 물건을 얼마만큼 생산해야 될까라는 걸 좀 더 과학적으로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아, 올해는 이 정도만 만들자, 기계 돌리자, 사람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한층 더 농축된, 한마디로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내년에 에어컨을 만들 텐데 몇 대를 만들까? 잘못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럼 기존에 뭐 5년, 10년치를 봅니다. 그때는 몇 개 만들었고 8월, 7, 8월 달에 몇 개씩 나갔다. 아, 그러면 우리 평균 올해는 몇 개 만들고 몇 개 정도 나갈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떤 심리적으로 했을 때보다 좀 객관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보의 특성. 자, 가끔씩 나옵니다.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자, 정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더라가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주관적 편견이 들어가지 않은, 즉 뭐예요? 객관성을 띠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객관성을 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설문조사만 했다고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완전 중요성이 높은 자료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하나의 완전한 보고서 형태. 오너들은요, 밑에서 작업한 것들 다 안 봐요. 그냥 보고서 한두 장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미 데이터들이 누적돼서 최고의 대안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올리는 거예요. 자, 신뢰성을 데이터의 원천과 수집 방법. 어떻게 모았느냐. 2차 자료를 썼느냐. 아, 뭔가 미심쩍어. 근데 1차 자료는 어때요? 시간이 걸리지만은 뭔가 믿음이 있어. 그렇죠?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방법이 뭐냐 따라 달라 있고요. 관련성, 의사결정자가 필요한 하는 정보를 선택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이 사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연계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경제성, 아무래도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용이 무시무탑니다. 아르바이트생 써야 되고 식비 나가야 되고 이런 비용들을 좀 줄이고 싶겠죠? 그런 걸 얘기하고요. 단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자를 하는 이들한테는요, 복잡한 거 필요 없다. 한두 장으로 PPT 용지로 딱 나옵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결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더 중요한 건 정보는요, 필요할 때. 지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딱 주는 거랑 배가 한참 불러 그냥 배가 터질 것 같아. 맛있는 거죠. 킹크랩 줘. 여러분들 어디가 좋아요? 좋다기보다는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전자를 가겠죠? 당장 내가 먹고 싶을 때 라면 하나만 있으면 내가 맛있게 먹겠어. 정보도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시간대, 오너가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흔히 뭐 산수 시간에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요, 입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가설. 가설을 어떻게 한다? 검증한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이러할 것이다. 분필이 1년 후에 소모될 것이다. 자연적으로. 그럼 이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정말 1년 동안일까? 아닐까?입니다. 말 그대로 가설이야. 근데 3년, 4년가. 그럼 이 가설은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예시보다는 그냥 개념 정도만, 뭐뭐뭐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소비자의 기호나 시장의 변화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자, 최근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의사결정이 필요로 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그때 필요 없는 거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종이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대표가, 여기서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어떻게 분석 자료 없어?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딱 내놨을 때 어때요? 이쁨 받겠죠? 즉, 되게 상당히 적시성. 그래서 우리가 저스트 인타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도요타 시스템. 적시 생산 시스템인데, 그때 필요로 하는 최근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의 정보에는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필요한 경우,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보가의 적시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쓱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개념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 기법,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개념만 훑어볼게요. 자, 퍼미션,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대화 접근 방법. 자발적으로 마케팅 과정에 참여한다. 여러분들 직접 써보고 걔네들이 어때요? 이거 써보시고 같이 평가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럼 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다 뭐예요? 다 이런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 버전은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 흔히 말하면 입소문 마케팅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얘들은 뭐예요?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좀 짜고 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구전 마케팅으로 고객들이 기업의 마케팅 메시지를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친구 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가장 적당하고요. 블로그 마케팅은 이제 파워 블로거들이 많이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맹점이죠. 뭐예요? 신뢰성이 얼마나 있느냐, 과연. 유명인이 갔다, 다 맛집이냐?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리뷰 보고 간다? 남들은 맛있지만 나한테는 맛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셜 네트워킹 마케팅. 이거는 여러 가지 다 합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전 세계 언어 쓰는 거 있잖아요. 카톡이나 또는 위챗이나 라인이나 이런 것들 모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하고 나왔습니다. 딱 봐도 답이 나오죠. 이런 걸 우리가 더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이건 기본 개념 없어도 알아요. 자, 2번을 먼저 보면요. 버즈 마케팅 하나의 웹사이트가 다른 웹사이트에게 그 사이트를 소개한다. 근데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갖게 하는 커미션을 지불한다. 자, 이거는 커미션하고 상관없어. 하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버즈 마케팅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장 쉽게 가까운 건 뭐예요? 바이러스 마케팅에 가깝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선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의사결정인데요. 의사결정에서는 딱 두 가지 보통 얘기합니다. 정형적이냐, 비정형적이냐. 딱 봐도 어때요? 정형적, 구조적, 즉 정해져 있는 거야. 틀이 있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랑
비정형적. 예를 들면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회사 출근하면요,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대부분 뭐 어제 왔었던 뭐 팩스 처리한다든지 또 뭐 전화 이제 받는다든지 또는 뭐 청소 좀 한다든지 늘상 정해져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팩스가 만약 고장났다 그러면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 매뉴얼도 있죠. 자, 그럼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비정형적인 건 뭐예요? 앞에 일을 알 수가 없는, 즉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 관련 정보가 애매모호하거나 새롭고 이례적이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한 번 터지고 나면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정형적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정형적이라는 건 늘상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 그러니까 반복적이죠. 그리고 다 아는 것들이야. 확실해, 결과도. 그 매일매일 운영을 해야 돼. 뭐 종이도 시켜야 되고 팩스도 시켜야 되고 팩스 컬러 잉크도 시켜야 되고 회사차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비정형적인 건 어때요? 좋게 얘기해서 신선한 거지 사실은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 당연히 어떤 사건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호해, 불확실해. 그리고 내가 지금 의사결정했을 때 이것이 확실할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경영활동의 계층에 따른 분류. 자, 일반적으로 가장 최상위층은요, 전략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오너들. 딱 보고서 한 장 보고. 자, 우리 이번에 우리가 대기업입니다. 자동차 회사인데, 이번에 한번 뭐, 제지산업으로 한번 가보자. 석유산업으로 한번 가보자. 가장 우리 산업, 우리가 회사가 어느 쪽으로 갈지 분야, 카테고리를 정해준 사람입니다. 뭐 흔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 뭐 자동차도 있었고 전자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그걸 의사결정하는 최고 경영자급을 얘기하고요. 관리적 의사결정자는 이제 중간관리죠. 흔히 말하면 이제 사장단, 뭐 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다룰 밑에 직원들을 관리하고 위에서 나온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방향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적 의사결정은 일반적인 직원들, 뭐 일반적인 팀장이나 팀원들 우리 많이 있죠. 뭐 회계 업무 본다든지 마케팅 업무 본다든지 물류 업무 본다든지 매일매일 하는 실무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얘기합니다.